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6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한 나라의 물가, 부동산, 월급, 빚, 그리고 삶의 무게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경고음입니다. 1997년 이 숫자는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가정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가 다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경제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숫자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로 알려드립니다. 환율 1,600원이면 물가 폭등의 시작입니다. 수출은 웃고 생활은 무너집니다. 외환위기는 숫자보다 먼저 심리로 온다. 당신의 월급이 조용히 줄어드는 구조. 환율 1,600원은 한국 경제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환율은 1,900원을 넘겼고 기업은 줄도산했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은 1,5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외국 자본은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1,600원은 그 두 위기의 그림자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거의 전부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가스, 밀가루, 사료, 반도체 장비, 이 모든 것을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사오는 모든 것이 원화 기준으로 자동 인상됩니다. 환율 10% 상승, 생활비 10% 인상 압력. 이 구조에서 한국은 환율이 오를수록 가장 먼저 서민의 삶이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고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에너지 가격은 최대 4%포인트, 식료품 가격은 2%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물가는 약 2%, 환율 1,600원이 고착되면 물가는 다시 3%에서 4% 구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월급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뉴스보다 먼저 통장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카드값이 무거워지고 해외 직구는 사치가 되고 해외여행은 다시 꿈이 됩니다. 특히 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층, 고정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환율은 가장 잔인한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잖아. 맞습니다. 단기적인 환차익은 있습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이 원화로 더 크게 찍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수출 황금기가 아닙니다.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바뀌었고 미국은 관세를 들고 나오고 중국과의 경쟁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물건이 안 팔리면 수출은 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출 기업도 원자재와 부품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익만큼 원가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환율 1,600원 시대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바로 내수시장과 자영업입니다. 소비가 줄면 카페가 먼저 조용해지고 식당이 비기 시작하고 학원과 헬스장은 회원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구조. 이것이 고환율이 만드는 자영업의 이중지옥입니다. 환율 급등은 거의 예외 없이 주식시장 하락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막히고 투자는 멈춥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화부채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기업의 달러 부채는 원화 기준으로 자동 10% 증가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투자 축소,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약 90%,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집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수백만 가구의 대출 이자가 즉각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더 불안해지고 외국 자본은 더 빠져나갑니다. 환율, 금리, 가계부채. 이 세 개가 동시에 얽히면서 정책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만 남게 됩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리로 움직입니다. 환율 1,600원. 이 숫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환위기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자극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부자들은 달러를 사고 중산층은 불안을 삽니다. 이때부터 경제는 실제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고환율은 수출보다 생활을 먼저 때린다. 환율이 오르면 당신의 월급은 조용히 줄어든다. 환율 1,600원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아니라 심리에서 시작된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영업이다. 환율 1,600원은 당장 한국이 무너졌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도 과거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600원은 안전지대의 끝선이라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식고 부채는 무거워지고 정책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통장과 장바구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고 패닉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율 1,600원. 그 숫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숫자가 곧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댓글로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다. 혹은 여기서 멈출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숫자 너머의 진짜 경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